크론병, 그냥 증상만 억누르는 게 치료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에 가까운 상태, 바로 신부관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증상관리 그 너머의 새로운 관점, 그 핵심 전략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크론병 진단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이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나 이제 평생 이렇게 독한 약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 절망적인 질문이요. 사실은 우리 치료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설사, 복통, 이런 건요, 사실 저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저 물 밑에 거대하게 숨어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에 대한 생각 자체를 확 바꿔야 합니다. 맨날 불 나면 끌어가는 소방수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아예 불이 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치료는 대부분 이랬어요. 이 그림처럼요. 처음에는 OASA 같은 약으로 시작했다가 안 되면 스테로이드, 더 안 되면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이렇게 약을 계속 더 세게 쓰는 거죠. 마지막엔 결국 장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염증이라는 결과만 쫓아가는 전형적인 불끄기 방식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시든 식물이 있는데 여기다 계속 약만 뿌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식물이 자라는 흙, 이 토양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염증만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방의 핵심이에요. 한의학에서는요, 바로 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봅니다. 첫 번째는 복냉, 말 그대로 장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장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회복 능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면역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자신의 장 점막을 공격하는 오작동을 일으켜요. 마지막으로 이게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염증 반응이 퍼져서 계속 장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환경을 바꾸는 첫걸음, 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요. 식단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장에게 쉼을 주고 다시 일어설 쉼을 주는 거죠. 이 그림이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보통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크론병 급성기에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 섬유질 찌꺼기가 염증으로 예민해진 장을 막 긁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full colon, 장이 꽉 차서 자극받고 괴로워하는 상태죠. 반대로 저잔살 식단은 어떠냐? 소장에서 영양분이 거의 100% 흡수되니까 대장까지 갈 찌꺼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장이 텅 비게 되죠. 이게 바로 empty colon, 진짜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2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1단계, 피가 나고 설사가 너무 심한 급성기. 이때의 목표는 단 하나, 무조건적인 장의 휴식입니다. 익힌 고기나 계란, 생선처럼 찌꺼기가 거의 안 남는 음식만 드시고 채소나 과일, 곡물은 일단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좀 나아지면 2단계, 회복기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부드러운 쌀죽이나 푹 익힌 야채처럼 아주 순한 음식부터 시작해서 장이 놀라지 않게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찬 음식, 날 음식,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샐러드나 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힘들게 회복시킨 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바로 식사 일기입니다. 이게 그냥 뭘 먹었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신호를 듣는 과정이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수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식단으로 장의 환경을 다스릴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차례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손을 잡았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그 통합 관리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이 퍼즐 조각들처럼 두 의학은 서로가 갖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의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한방 치료를 통해 부작용은 줄이고 몸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쭉 끌어올리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조합 아닌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애 뭐냐면요. 이런 한약의 효과가 그냥 좋다더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 원리가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 약재인 황련을 한번 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장점막을 보호하는 끈끈한 점액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상처를 직접 회복시키고요. 동시에 장내 세균 환경까지 바꿔줍니다. 나쁜 균은 억제하고 좋은 균은 키워서 우리 장 속 생태계의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게 작용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기존에 드시던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모든 통합 관리는 반드시 주치의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정기적으로 피검사도 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식단도 조절하고 통합 관리도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냥 증상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할 신부관해란 대체 뭘까요?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숨겨진 스위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항생제 같은 약물의 오남용으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수많은 생명이 살던 건강한 숲이 무분별한 개발로 한순간에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요, 자그마치 38조 마리의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우리 면역력의 핵심 기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릴 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5배. 정말 무서운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증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내시경으로 봤을 때도 장 점막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아물어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목표, 신부관해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장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사막처럼 변해버린 장내 생태계를 다시 푸른 숲으로 만들고 그토록 바라던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오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